어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회동 82분 정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제 쭉 저녁 늦게까지 어떤 결론이 나올까라는 걸 계속 보다 보니까 결국 내용이 없었습니다. 제가 올해로 기자 생활을 한 지 한 32년, 3년째 돼 갑니다. 저는 주로 이제 정치부를 오랫동안 취재를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쭉 생각을 해봤어요. 쭉 찾아봤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식의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회동이 있었던가? 그 형식과 내용,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어지는 그 행태,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처음 들어보는 초식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런 식의 회동이 있을 수가 있지? 더군다나 무슨 구내식당에서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만나서 콜라 한 잔 먹이고 그 다음에 밥도 먹이지도 않고 밥은 또 원내대표 불러서 먹고 참 이런 행태 더군다나 내용에 대해서 일체 공개를 하고 있지 않다가 아침 되니까 오늘 아침 되니까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솔직히 제가 이런 표현 쓰면 뭐하지만 좀 치졸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누가 이 플랜을 짰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실패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좀 내가 뭔가 이제 좀 연맥이고 싶거나 또 하고 싶을 때 오히려 이렇게 좀 세워놔놓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어제 회동을 대통령이 예전에 이재명 대표가 했던 그런 정말 잘 차려진 원탁 테이블에서 잘 모시고 밥도 잘 먹이고 했는데 한 대표가 저렇게 했다 그러면 아마 국민들은 저 대통령 저렇게 밥 잘 얻어먹고 융숭한 대접 받아놓고 저럴 수가 있나라고 할 겁니다. 근데 아마 어제 여러분 그 장면을 보시면 밖에서 20분 또 30분 동안 비 오는데 서서 기다리게 하고 또 무슨 구내식당 같은 책상 위에 그 흔한 식탁보 하나 없이 콜라 한 잔 덜렁 놔두고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또 끝난 다음에 바로 반이는 만찬하러 추경호 원내대표와 만찬하러 밥 먹으러 가고 맛있는 밥 먹으러 가고 한 대표는 집으로 바로 가버리고 참 이런 것 자체가 우리 지원님도 정치 오래 보셨지만 보신 적 있나요? 네, 어제 보니까요. 저도 굉장히 오랜 세월 이렇게 정치를 봐왔는데 처음 보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굉장히 생경한 풍경이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지원이면 지금 당에 계시니까 아마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지만 많이 말을 못 하실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어쨌건 제가 조금 이따 아주 세세하게 여러 가지로 이제 이야기를 해보겠지만 참 우리가 집에 온 손님도 이런 대접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집에 누가 찾아온 손님도 그래도 따뜻한 밥에 그래도 좀 방석도 주고 좋은 자리에 앉혀서 그래도 이렇게 대접을 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 또 예의를 갖춘 나라의 그런 법도인데 더군다나 좀 여당의 대표입니다. 보통 또 대표도 아니죠.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당선된 그리고 좀 전 선거에서 또 승리를 이뤄낸 당대표입니다. 아무리 본인이 싫다 하더라도 그래도 좀 그럴싸한 데서 대통령실 가면 위에 조명 번쩍번쩍인 데 많잖아요. 네. 식탁보 좋은 데 많잖아요. 그 흔한 꽃들 있잖아요. 꽃 하나 책상 위에 얹어놓을 그런 여유도 없었나요? 그런 등등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그런 대접을 받았다는 느낌들, 우리 만약에 지지자분들이 그런 이 대접을 받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을 겁니다. 참 안타까운 장면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희가 좀 이따 좀 해보기로 하고요. 우선 지금 좀 전에 들어온 속보 하나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 여야 의정 이 결성을 위해서 정말 지난 추석 연휴 때도 쉬지 않고 이 의료계와 만나서 설득하고 달래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정부가 나서서 좀 찬물을 끼얹었죠. 안 된다. 처음에는 총리가 나서더니 그 다음에 또 수석이 나서고 어쨌건 이걸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아마 한동훈 대표 이런 노력이 좀 결실을 맺은 것 같습니다. 오늘 대한의학회하고 그다음에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협회 KAMC 이게 보니까요 의학 단체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한 6개 되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2개 단체가 여야 의정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이요 임원들에게 의정 사태를 위해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필요하다. 그리고 그동안 의학회에는 의협을 중심으로 하나된 목소리로 강조하며 힘을 보태왔으나 진전이 없는 상태였다. 전임 회장들과 심도 깊게 논의했고 운영위원회에서도 논의한 끝에 여야의정협의체 KAMC와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라는 중대한 결정을 오늘 내렸습니다. 예, 뭐 이어서 뭐 의협이라든가 다른 단체도 참여 선언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요? 네. 예, 전국에 40개 의과대학의 그 협의체가 KAMC고요. 대한의학회는 의료계의 대표적인 학회고요. 네. 예를 들어서 전공의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 관련된 이런 것들 의료계를 대표해서 그런 데이터를 내고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는 그 기능을 저 대한의학회가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전공의하고 수시로 소통을 할 수밖에 없는 단순한 무슨 학회가 아니고요. 네. 예, 이 의료계를 대표하는 의료계 대표적인 학회지만 또 그런 전공의 관련 업무도 실제 하고 있는 곳입니다. 네. 참 의미 있는 오늘 선행 같습니다. 참 이게 오래 끌어왔습니다. 지난 1월 달인가요?부터 지금 전공의들 지금 업무 거부를 하고 있고 지금 뭐 이미 이제 대학 입시가 시작이 됐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거 도저히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오늘 극적으로 이 두 단체가 참여를 선언을 한 것 같습니다. 참 이번에는 좀 찬물 좀 끼얹지 말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그래도 문제를 풀어나가면 하나하나 서로 간에 좀 양보도 하고 의견을 좁혀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분명한 거는요. 제가 이제 방송 인터뷰 나가서도 얘기를 했는데 네. 이 여야 의정은 한동훈 대표 입에서 제일 먼저 나왔지만 네. 사실 용산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용산이 여야 의정을 하자. 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발표하기 하루 전에 대통령실 수석이 찾아와서 한동훈 대표에게 그걸 얘기를 했고 네. 한동훈 대표가 먼저 이거를 문을 띄우면 우리가 화답하면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같이 나가자 이랬는데 막상 시작해 보니까 언제부턴가 뒷짐지는 뭐 이런 것들 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깃장을 놓는 뭐 이런 네네.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왜 그럼 그 하자고 그랬지? 네. 뭐 약간 그런 의구심도 있고 그랬는데 이제 의료계에서 저렇게 대표적인 단체 두 곳이 참여 선언을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제 좀 전향적으로 여기에 임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제 좀 그래도 빛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참 해결 방안이 갑갑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두 개 단체가 참여한다 그러면 이제 정상적인 가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부터라도 이 문제에 대한 해결에 좀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될 것입니다. 참 그동안 한 대표가 제가 듣기로도 꽤 물밑에서 많은 의사 단체 분들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또 이제 하늘에 또 이 기다림을 기다려야 되겠죠. 참 이번 어떤 이 참여 결정이 꽤 의미가 있어 보인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가 어제 있었던 대화 이 82분 대화 도대체 무슨 대화가 올갔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낱낱이 취재를 많이 했습니다. 해서 어제 있었던 회담의 내용들에 대해서 우선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사실 참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어제 뭐 대통령이 뭐 일정이 있어서 만찬은 하기 어렵다라는 거는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대통령이 뭐 외교 일정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아이고 그게 아니라 추경호 원내대표와 저녁을 가진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글쎄요. 저 같으면 아마 대통령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대통령님 오늘은 당대표하고 회담을 하셨는데 제가 저녁을 먹으면 좀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하시는 게 어떨까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제가 추경호 원내대표라면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당대표가 지금 대통령하고 회담했는데 회담이 잘 안 돼서 집에 가고 뭐 갈등을 빚었는데 내가 그냥 아이고 불러주시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바로 가서 그냥 맛있는 밥 먹고 있다? 이게 글쎄 또 추경호 대표 이거 들으면 또 뭐 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정확한 거는요. 추경호 대표 측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국회 인근에서 뭐 정무위 소속 의원들하고 저녁을 먹었대요. 네. 먹었는데 또 이제 호출이 와서 네. 어제 그러니까 저녁 자리를 2번 가졌다 그러네요. 네. 예. 뭐 좋으시겠습니다. 저녁 네. 2번씩이나 드시고 어떤 사람은 밥도 못 얻어 먹었는데. 자, 이게요. 정치라는 게 그렇습니다. 정무적인 판단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정말 제가 당에서 그래도 넘버 2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마 대통령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아주 시급한 일이 아니시면 오늘은 조금 오해받을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내일이나 이럴 때 찾아뵙는 것이 도리일 것 같습니다. 라고 했다라면 참, 역시 그래도 이분이 상황 판단을 할 수 있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텐데 우리 지호님은 추경호 대표 비판하지 마세요. 또 나중에 또 아, 그럼요. 뭐라 그러 취임새도 안 넣을 겁니다. 취임새 넣었다고 또 그때 취임새 넣지 말고 그냥 입만 가만히 좀 가만히 계세요. 제가 말할 때. 예. 그 이야기 좀 해보고요. 그리고 어제 강혜경 씨 어제 국감에서 나왔던 참 이야기가 보면 참 불편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또 명태균 씨가 또 하나의 폭로를 또 했습니다. 문자를 또 폭로를 했는데 참 끝이 없습니다. 이 폭로가 언제까지 갈지 이 문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보시면서 좋아요 한 번씩 꼭 좀 눌러주시면 저희 영상이 많이 퍼지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